6월 13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 2002년 6월 13일 월드컵이 한참 이렇게 열리고 있을 때 의정부에서 미군의 대형 지뢰 제거용 장갑차에 여중생 2명이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효선 미순양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정확한 명칭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고 내지 교통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미군은 초반부터 이렇게 사과를 하고 또 보상금을 치르고 소파협정에 의해서 미군은 당연히 미군이 처벌을 이렇게 하기 위한 재판을 했는데 이 단순한 이 과실이고 형사상의 잘못은 없는 걸로 드러나서 미군 2사람은 좀 있다가 전역 조치를 당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호소를 하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이때 어쨌든 효선 미순 2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한 데 대해서는 저도 애도를 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수만 명, 수십 년간 있다 보니까 그 중에는 수준이 좀 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살인사건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술 난동도 있고 그 다음에 도난사고도 있고 폭행사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가끔씩은 국민들이 분노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의정부나 동두천, 평택, 오산 같은 도시들이 한마디로 발전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미군들의 존재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유지되어 온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미군이 주둔하면서 벌어졌던 이런 불행한 일들은 한국군 군부대 주변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일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도 당시는 잊혀졌다가 11월달 대선 무렵이 되니까 이제 월드컵 열기가 가라앉으니까 좌파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퍼킨 USA니 당시 뭡니까 오노에게 한국 선수 김동성입니까 메달을 뺏겼다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반미 감정을 이 사건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부추기기 시작했고 자 종북 좌파 세력들이 당시 이 압사당한 여중생들의 시신 그 수십 톤짜리 장갑차에 깔려서 그리 되었으니까 시신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 시신을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도심에서 공개하고 더 나아가서 그때 최초의 반미 촛불 시위가 시청 앞을 뒤덮고 그때 대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촛불 시위의 덕을 보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주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일어났던 반미 촛불 시위는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그 지나가던 미군들을 구타하고 미군이 가진 성조기를 뺏어서 이런 린치를 가하는 행태들 이런 것들이 빈발하게 일어났고 이후에는 이제 평택 미군 기지를 못 만들게 하는 운동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 제주 강정기지 반대운동 등으로 번져가면서 반미 촛불 시위의 원조가 된 사건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건이고 미군 측은 장례식에도 조의를 표했고 또 보상금까지 지불했고 해당 미군에 대한 재판도 거쳤습니다. 이 사건이 DJ 노무현 정권 교체기 즉 야권에서 야권으로 정권이 승계되던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악용을 해서 반미 시위를 갖다가 폭발시키고 당시 정권의 반미 분위기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정권의 방조하에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그리고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들의 한강 이남으로의 철수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어떤 동맹관계의 붕괴 시발점이 되는 사건으로 단순한 교통사고를 악용을 했습니다. 원래 이 미군의 이 장갑차는
밑에는 탱크고 위에는 장갑차를 붙여 만든 그런 차량으로서 이 수십 톤의 무게를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이동할 때는 원래 이 군대에서 기갑부대에 있었던 사람이면 알겠지만은 이런 차량은 전투를 할 때 평지에서나 모를까 도로를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 조종하는 운전수가 시야가 매우 협소한 조그마한 구멍으로 앞에만 보일 뿐이고 위에 올라탄 전차장이 무선으로 운전수에게 지시를 하게 돼 있는데 당시 이런 어떤 이 전파 체계, 통신 체계에 교란이 생겨서 이 앞에 보이는 장애물을 피하라는 말을 이렇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차선 도로에 시골의 2차선 도로에 그 탱크가 오르막에 이렇게 꺾이는 길에 장갑차가 올라가니까 여중생 두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고 뒤늦게 발견을 했는데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빨리 방향을 틀으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전달되지 못하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런 미군의 기갑 차량이 중장비 차량이 이동할 때는 한국의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방을 길에서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사실은 그 주변에 하도 미군 기갑 차량이 자주 이동하니까 일종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어떤 지자체나 그런 어떤 이 행정당국의 과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관련자를 소파협정에 어떤 잘못된 소파협정에 의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미군이 무죄를 떨어서 결국은 미국으로 보냈다라는 둥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요. 제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라크 아르빌에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유럽 갔다가 한국 오는 사이에 아르빌을 갑자기 극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가 강화되면서 이 한국군 한 명과 이 쿠르드 민병대 한 명이 같이 보초를 2인 1조로 썼는데 한국군이 이라크 민병대에게 이 총을 들어서 위협하는 장난을 치다가 총알이 발사되어서 며칠 뒤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때 거의 갯값 치르듯 푼돈을 던져주고 이 사건을 덮었다가 저한테 아르빌에 있던 저한테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군 관계자에게 더 이야기를 하고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한국에서 미군 사고가 발생하면 온갖 난리를 치면서 우리 군대가 이 사고도 아닙니다. 장전된 총으로 이렇게 장난을 쳤으니까 이것은 처벌 사유죠. 그랬는데도 푼돈 던져주고 이 사건을 덮었다가 저한테 걸려서 제가 이 터키 앙카라까지 가서 당시 군에 관계 있는 사람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 공항으로 들어오니까요. 뭐 국정원 기무사부터 시작해서 뭐 검찰 합동신문조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이걸 덮느냐. 지금 한참 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언론 보도에 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게 정상인 거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한 이틀 뒤에 합참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발표하고 그 군인은 한국으로 와서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검거를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만불을 그 주민에게 죽은 쿠르드 병사에게 지불했다고 하고 그 가족을 취직시켜 주는 걸로 끝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한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만불입니까? 자, 현지 돈이니까 큰 돈이다 우기겠죠. 자, 이 사건도 덮다가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요. 한국이 이라크하고 맺은 한마디로 이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외국군을 주둔을 필요로 하는 나라는 어리고 주둔하는 군대는 갑이기 때문에 항상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요. 그 후 틈날 때마다 효선 미선양 장갑차 살인사건처럼 만들어서 이용을 하다가 이번에 의정부 시장이 6.25 때 이사단이 7,094명이 전사했고 아직도 186명은 시신도 못 찾고 있고 52년 동안 이 주둔하면서 의정부 일대에 안보에 헌신을 했고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기에
그동안의 우정과 송별의 뜻을 담으려고 이 콘서트나 각종 행사를 기획했는데 이 지금 이 콘서트에서 가수들 6팀이 오기로 했는데 4명은 아예 당일날 오전에 못 가겠다고 했고 좌파들의 압력과 협박 때문에 2팀은 왔다가 노래 못 부른다고 사과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안백룡 시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안백룡 시장은 민주당 사람입니다. 일부 반미 세력과 형사 지지를 왜곡하고 시위를 벌이고 악성 댓글로 유명 연예인의 출연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면서 이번에 행사는 작년부터 기획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와 승인, 경기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미 이사단 창설일은 10월 26일인데 그때 되면 대부분 평택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앞당겨서 했다라는 것이고 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에 기여한 목과 50년 세월의 예정과 공가와 이런 것을 기업과 역사로 남기고 분심은 강물에 싣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면서 우리가 분심만 새기는 배은망덕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 참 반듯한 분이네요. 용기 있는 분이고요. 민주당 소속이지만은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당일 10일 6시에 이제 오후 6시에 행사에 앞서서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이 벤달 미 8군 사령관 등 초청 인사를 시장이 만나고 있는데 연예인 6팀 가운데 2팀만 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전날부터 일부 좌파 종북 네티즌들이 소속사에 협박 전화를 걸고 팬카페와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걸그룹 오마이걸 페이스북에 참여 가수들 노래에 효선 미순 사진을 합성해서 배포하겠다면서 15년 전 사고 당시 사진을 올린 네티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업무 방해와 공갈 협박 행위인데요. 대한민국 공권력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이런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들에 대해서 일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인순이는 아버지도 흑인 병사고 이번 행사의 의미도 알고 청중의 기대도 알지만 안 되겠다고 울먹이다 내려갔다는데요. 참 이 사람도 저는 국민 가수라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뭐 탈세도 하고 뭐 이랬는데 국민 가수는 개뿔. 아니 이거 노래 부른다고 자신에게 다가올 피해가 뭡니까? 대중들의 압력에 의해서 현 정권의 분위기에 의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줄어드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서 노래 불렀다고 그 사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제재나 압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주윤발 유덕화 등에게 중국 정부가 너네들 앞으로 중국의 광고나 영화 못 찍는다 하니까 주윤발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작게 벌면 되지 뭐. 도성풍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다가 그런 중국 정부의 발표가 나오니까 주윤발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돈인데요. 저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돈만 하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순이는 솔직하게 자신이 미군의 흑인 병사의 딸이고 혼혈아로 태어나서 겪었던 고초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아버지인가 뭐 하는 노래로 형상화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를 인기를 이렇게 유지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징적인 행사에서는 결국 이런 걸 거부합니까? 그리고 어찌 일부 연예인들은 무료로 나가기로 했다고 거짓말했는데요. 안 시장이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급박을 받았으면 그에게 위약금을 감수하며 포기했었겠느냐.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 이런 행사에 공짜로 나간다라는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자체든 어떠한 공적인 행사든 연예인들은 다 돈을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만약에 행사가 진행되지 않고 늦어지면 그냥 가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목격을 했습니다. 돈 주고 불른 연예인이요. 4시간 지났으니까 너네들 탓이 돼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 나오기로 했다가 자기 사정으로 안 나오면 한마디로 위약금이라고 해서 받았던 출연료에 2배나 3배나 이런 걸 물어야 되지요. 이 행사 주관사에 따르면 소속
연예인 소속사들은 공연 당일 불참을 해 면목이 없고 다른 행사에서 무료로 출연하겠다고 사과를 했지만은 그러면 미군 관련 행사도 올 수 있냐니까 곤혹스러워하면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이 효선 미순 장갑차에 깔려 죽은 여중생 추모 기간에 이 행사를 치렀다라는 비난인데요.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15년 전에 일어났던 교통사고를 그 기일도 아니고 추모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 열흘씩 하는데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통사고 그야말로 액시던트죠. 진짜 세월호 때도 이러더니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왜 저신들의 이념에 따라서 사고를 포장을 해서 마치 미군이 일부러 깔려 죽었겠습니까? 미군이 사이코패스입니까? 무슨 살인마입니까? 장갑차로 지나가는 여중생을 깔아뭉개버리게 해요. 심지어 뭐 달아나는 여중생 어쩌고 저쩌고도 했는데 아니 그 큰 장갑차가 방향을 마음대로 해서 여중생을 깔려 죽일 정도면 장갑차가 무슨 트럭만큼 운전하기 쉽다라는 겁니까? 정말요 이 나라는요 썩어도 보통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콘서트 중간에 미선 효순이 추모한다 세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이 슬픔과 눈물을 화해와 상승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는 묵념도 유도했고 콘서트 마지막에 미군과 시민이 어울려서 1층을 한 바퀴 돌라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다 막판에 흐트러지면서 무산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시장은 미 8군 사령관에게 반미 세력 때문에 예정된 프로그램을 못해서 양해해달라 이러니까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초청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의정부는 부대찌개처럼 한미 관계의 상징적인 도시인데 부대찌개가 그 의정부의 미군 기지에서 나온 어떤 재료로 이렇게 탄생했듯이 지금 새로운 발전을 해나가려는 그런 어떤 계기고 또 사드 배치 등으로 한미관계가 흔들리는 시점에 정부를 대신해 동맹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는데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 개인 국가 모두 돌이나 인사를 차릴 정도는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콘서트를 반대한 의정부 연석회의라는 타 종북 단체들은 모든 한미 협력 사업을 중단해라 그러고 한미 우정의 탑, 즉 의정부에 미군이 빠지니까 과거 있었던 미군을 기념을 해서 탑 하나 세우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는데 여기에는 김재현이라고 해산된 통진당 전 의원도 이 소속 단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네티즌이 화가 나서요. 지금 이런 반미 형태의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데 지금 성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주민들이 성주 미군 사드 배치 장소인 골프장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막고 차량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4일인가는요, 이 미군들에게 음식을 대해주는 부식차 통행은 허용했는데 이 저지하는 이 단체에서 이 검문소를 만들어서 군 부식 수송 차량을 냉동 탑차를 한 대를 세웠는데 이 차입니다. 이 차 안에 이 휘발유 14통이 실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상한 김새를 채해서 우리가 적발했다. 그러면서 기름으로 밥 먹냐 하면서 이걸 대대적으로 떠들었고요. 자, 이에서 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사용할 유류다. 성주 사드 기지 안에 주한미군의 이 사드 운용에 쓰이는 기름은 헬기로 운송되고 있다. 유조차를 이용하면 주민에게 막히기 때문에 부식차를 운영했다고 군이 해명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민이 경광등을 들고 지나가는 차를 임의로 검색을 검문을 하고 명백하게 불법인데 한국 경찰이나 군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성주군조차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무법천지의 사실이 벌어지고 언론은 미군이 이런 꼼수를 벌리다가 마치 걸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군이 안 쓰고 설사 미군이 쓴다고 칩시다. 이 미군이 쓰는 기름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행태를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방치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보고 사드 배치는 하겠다고 확언을 왜 합니까? 이건 뭐하는 짓입니까? 나도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요. 그 세금으로 공권력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그래, 제가 말할게요. 촛불 시위 세력들이 한 말대로.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이게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가 필요 없으면요, 드러내세요. 주한미군이 불편하고 혐오스러우면 나가라고 하세요. 이따위 짓으로 무법천지를 만들면서 한마디로 좌파 광풍들이 설치도록 하는 이 나라는 법도 없는 나라입니까? 10명이 3,500명이 참석한 행사를 무산시키고 연예인들 노래를 못 부르게 만들고 인터넷 테러로 또 주민들이 검문소를 설치해서 군부대에 올라가는 차량을 검문 검색하고 적발을 하고 이렇게 개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일 의정부의 10명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아까자는 거죠. 그래, 막 한번 가봅시다. 이 나라 끝이 어떻게 되는지요. 효선 미순양 부모님에 따르면 미군은 해마다 꽃다발을 이 두 여중생의 묘소에 갖다 놓는다는데요. 누군가 그걸 짓밟아 버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제가 볼 때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